한국 경제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찍혔습니다. KB경영연구소 보고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74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자본의 대이동입니다. 부자들이 투자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부의 생성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선호도가 1년 만에 1.8%에서 12.5%로 694% 상승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화폐 체계에 대한 불신의 표출입니다. 한국 부자들이 원화 기반 자산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감지한 위험 신호가 정확히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핵심은 비중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2011년 58.1%에서 2025년 54.8%로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14년 걸려서 겨우 3.3%포인트 감소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동산 비중이 거주용 주택 1.0%포인트, 상업용 부동산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즉, 2.6%포인트가 단 1년 만에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14년 동안의 변화량 중 무려 79%가 최근 1년에 집중됐다는 계산이죠. 더욱 주목할 점은 현금 보유량의 증가입니다. 현금 등 유동성 자산이 12.0%까지 올라간 것은 이들이 빅 체인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6개월 전, 1997년 외환위기 발생 3개월 전에도 정확히 이런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머니는 항상 위기 이전에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현금을 쥐고 준비하는 빅 체인지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들의 해외 투자 패턴에서 나옵니다. 부자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내 주식 5.8개, 해외 주식 4.9개를 보유하고 있더군요. 해외 투자 비중을 보면 미국이 53.6%로 압도적이고 중국이 19.6%로 그 뒤를 따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은 이들은 단순히 투자 다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익스포저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당연히 한국 자산이고 국내 주식도 한국 경제와 직결되죠. 그런데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통화 리스크 헤징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업종 선택에서 이들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압도적 1위라고 하는데 이건 삼성전자를 한국 기업이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의 승자에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국적이 아닌 경쟁력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베트남 투자 7.5%라는 수치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베트남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미중 패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허브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한국 부자들은 이미 탈중국화 메가 트렌드를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가상자산 선호도 694% 상승. 이 숫자를 보고 부자들도 코인 광풍에 휘말렸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들이 가상자산에 눈을 돌린 것은 고도로 계산된 시스템 리스크 헤징 전략입니다. 배경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가 약 2,000조 원에 육박하며 GDP 대비 공식 비율은 90%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1989년 일본 버블 경제 붕괴 직전과 비슷해요. 정교한 리스크 관리에 능한 부자들이 이 숫자를 그냥 지나칠 리 없죠.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계부채 버블이 조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 부실화, 시스템 리스크 확산,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전통적 자산 가치 하락.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달러, 금,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금보석 투자 의향이 38.8%로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가상자산과 귀금속을 동시에 늘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 생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1970년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주식도 채권도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한 보험 상품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이들의 투자 성향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적극 공격 투자형이 17.1%로 3%포인트 감소하고 안정 추구형이 49.3%로 5%포인트 증가했어요. 언뜻 보면 부자들이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스마트 포커싱 전략의 결과예요. 부자들이 불확실한 영역에서는 과감히 손을 빼고 확신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에서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7.0%, 줄이겠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어요. 무려 3대1 비율로 증액 의지가 높습니다. 이것이 안정 추구형의 답변일까요? 오히려 선별적 공격성의 극대화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부자들이 일단 사놓고 기다리는 구시대적 방식 대신 확신하는 곳에는 몰아주고 불확실한 곳에서는 손을 떼는 과학적 리스크 관리 2.0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뿌리에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에 대한 접근 방식의 혁신적 변화죠. 부자들이 강조한 지속적 학습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시면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될 거예요. 보고서에서 소개된 A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에서 2시간씩 해외 뉴스를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정보 수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실시간 연동 시스템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발언 하나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동시에 요동치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 하나로 원자재 선물 가격이 10% 이상 움직입니다. 정보의 시간 가치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해진 거죠. 여기서 우려스러운 건 정보 불평등의 심화입니다. 부자들은 하루 한두 시간씩 글로벌 뉴스를 체크하며 시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는데 일반인들은 포털 사이트 헤드라인 몇 개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이 격차가 투자 성과의 격차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는 부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리의 마법 때문입니다. 정보력에서 10% 차이가 나면 투자 수익률에서 20% 차이가 나고 10년 후에는 자산 규모에서 200%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부자들이 학습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 부자들은 이미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터득했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했어요. 이들의 투자 패턴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다가올 경제 환경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국 부자들의 탈부동산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변화는 2026년부터다. 내년은 한국 경제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중심의 전통적 부의 축적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개인의 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경제가 요동치는 이 변화의 시점에서 여러분도 시장의 신호를 함께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